철도와 지하철 노조 파업 첫날인 오늘 여객 운송은 무리가 없었지만 화물 운송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한진해운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육상의 물류난이 우려됩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만 해도 화물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며 숨가쁘게 움직이던 역사가 오늘은 멈춰선 것처럼 한가합니다. 화물 열차 운행은 평소의 50%에 그쳤습니다. 특히 시멘트 운송의 차질이 현실화됐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그 대체 인력들의 피로도 상승, 그다음에 안전 문제, 기타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차질이 예상됩니다. 철도 파업 참가율은 34%. KTX는 정상 운행됐지만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는 운행 횟수가 줄었습니다. 지하철의 운행률도 80% 수준이었지만 큰 혼란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딱히 큰 문제점은 못 느꼈고요. 비슷하게 그냥 운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길어지면 한진해운 사태로 가뜩이나 심각해진 물류난을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시에는 화물 자동차로 전환 수송하는 등 국가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은 대기 시간은 늘었지만 진료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성과 연봉제를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 경희의료원, 한양대 의료원 등도 내일부터 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항상 나오는 저 그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원래 첫 그림은 아닌 것 같고 한 2, 3일, 한 주, 1주, 2주 정도 지나면 나오는 대표적인 그림인데 화물 운송 관련한 보도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멘트 수송이 안 돼서 건설에 타격을 받네, 경제에 타격을 받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이제 화물 기지거든요, 오봉 기지인데 그럼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거는 철도가 전체 물류에서 수송량으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실제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류의 어떤 큰 차질이 실제로 벌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철도로 운송이 안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육로 운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철도 파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미리 선포가 되면 미리 이제 대체 수송을 다 마련을 해놓거나 업체들은 이제 제때 물건이 가야 되니까 대체 수송 대책을 마련을 해놓거나 아니면 미리 이제 물건을 사전에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피해가 거의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2016년도에 이제 보도 자료인데 2013년도 당시에도 저희가 23일에 파업을 했었고 2009년도에도 파업을 했었죠. 그래서 한 9일 정도, 2009년도에는 9일 정도 파업을 했는데 매번 파업할 때 이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내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막 기백억 단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판례로 보면 2009년도 당시에 저에게 120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 해가지고 9일간 파업을 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전개를 해서 최종 판결이 난 게 6억입니다. 6억. 이자 쳐가지고 저희가 8억 해가지고 8억 최근에 손해배상을 물어준 바가 있어요. 근데 이 6억도 사실상 물류수송에서 어떤 발생된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파업으로 인한 또 피해가 있고 2016년도 저렇게 나오는 피해를 이제 선정적으로 굉장히 보도를 하지만 막상 재판에서 인정받는 액수는 거의 없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이제 전동차 피해 거의 없다, 잘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이고 KTX는 74일 동안 파업하는 동안 100% 운행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 파업을 나오지 않는 인력의 대부분을 KTX와 전동차에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흑자가 나는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무궁화, 새마을호 이런 거는 흑자가 안 나거든요. 이게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KTX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적자가 나는 노선은 줄여서 운행을 하면 적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흑자 운행을 100% 운영을 하면 이 기업은
그 기간 동안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더더군다나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무노동부임금이니까 그 액수를 대체로 상계를 해보면 74일 동안 파업하면서 철도 공사는 사실 엄청난 흑자를 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손해배상, 피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니까 저희로서 오히려 황당한 일이고, 이게 실제로 법원에 가서 구체적인 액수를 따지다 보면, 실제로 철도공조가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철도공조는 철도공사에게 상당히 큰 흑자를 남겨주는 조직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역경제에도 당시에 또 파업자분들이 뭐 하겠어요. 지역에 가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조합원들하고 또 밥 사 먹고 하다 보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그 경제 효과를 일으키는데, 어쨌든 보도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됐는데, 그 파업에 저런 식의 주장을 굉장히 선정적인 거잖아요. 그 파업에 이제 저희가 돌입을 하면 이런 걸 묻지를 않아요. 왜 파업에 돌입했습니까? 이런 걸 묻지 않고 바로 나오는 장면이 전동차, 네, 막 붐비는 사진, 장면 이런 게 나오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9호선이 뚫리고 나서 9호선을 많이 찍어간다 그러더라고요. 9호선이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급행 구간은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근데 이 9호선은 민자철도예요. 그래서 파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노선인데 9호선 찍어가지고 이게 파업 때문에 밀린다 이런 보도를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어쨌든 전동차 사진 먼저 나오고 그쪽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카메라가 가는 곳이 이제 기지입니다. 기지. 전동차가 모여있는 기지. 근데 기지에는 항상 전동차가 있어요. 저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저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전동차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게 새로운 사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화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마치 무슨 철도가 파업해가지고 좀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지는 것 마냥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들을 그리면서 선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봐왔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파업이 좀 장기화되다 보면 언론이 항상 관심을 갖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언제 복귀하나요? 이게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철도 파업 당시에 대변인을 하면서 언론을 실제 접촉을 했었는데 좀 지나고 나면 무조건 그것만 물어봅니다. 언제 복귀하나요? 그래서 복귀한다 어디서 얘기 나오면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러면서 그것만 확인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여기 자료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방송이 거의 이제 선물 방송이 돼가지고 막 종편 같은 데서는 복귀하는 숫자를 매일 막 불러주는 이런 일이 보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복귀 종용을 실제로 하는 거죠. 경제가 이렇게 되는데 이 자료 나온 것처럼 이 가뭄에 웬 파업이냐, 이 경제가 이렇게 되는데 웬 지진의 파업이냐 이러면서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는 복귀 종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되는 거죠. 언제 복귀합니까? 언제 복귀합니까? 그거 말고 지금 타협을 해야 되고 노사 간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를 하고 장기화되는 과정인데 복귀에 대한 얘기들만 주로 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의 잘못된 그 경향들에 대해서는 자료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다만 대표적인 언론의 그 잘못된 사례가 있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당시에 이제 그 파업을 하고 나서 한 6일차 정도 됐을까요? 12월 4일쯤이었는데 이게 중앙일보에서 파업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타지 못한 서울대 입시를 준비했던 사람이 입시 시험을 못 봐가지고 서울대 꿈을 포기했다 이런 보도가 난 바가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보도였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정정보도 신청을 해서 이게 결국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동차가 지나가는 시간대가 우리 그 시스템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늦게 와서 늦게 타놓고 사고 났다고
그것 때문에 못 탔다 이러면서 이제 핑계를 댄 거였던 거죠. 그걸 중앙일보가 그 철도공사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파업 대우를 흔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보도를 낸 바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정정 보도가 된 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13년도 12월 26일 날 이제 태백선에 보면은 그 쌍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쌍용역에 17명의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데 승객이 15명밖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명 근무하는데 15명 탄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중앙일보하고 조선TV하고 이런 데서 보도를 해서 이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도 이제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여기 화물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화물 수송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정정보도 요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최종 정정보도도 받아내고 손해배상 300만 원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파업에 대해서 언론이 이 공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파업은 잘못된 거고 경제를 망치는 일이고 그리고 불법적인 것이고 이런 시각에 항상 갇혀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 있는 것 아니냐. 공안들이 그런 거고, 경찰들은 그런 거잖아요. 노동자들이 뭐 파업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불법으로 일단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언론 보도에 있어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노동자들 아닙니까? 이 노동자들, 똑같은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